제 아버지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면접장에서 울려 퍼진 그 한마디에 60대 여회장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강민호, 그것은 20년 전 자신의 전 남편 이름, 그리고 그녀 앞에 선 20세 지원자는 태어날 때 잃어버린 자신의 딸과 같은 생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왼쪽 어깨에 작은 빨간 점이 있나요?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11월의 차가운 아침,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본사 20층 면접장.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만큼이나 차가운 공기가 회의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수진 회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신입사원 면접을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이 회사를 20년간 일궈온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로 업계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그녀였지만 그 강인한 외면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0세 김지우.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면접관들 앞에 섰습니다. 대학교 4학년을 마친 후 졸업하고 준비한 첫 면접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김지우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진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를 면접했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낯익은 느낌일까? 회장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자기소개 해보세요. 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지우의 첫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의 집이라는 보육원에서 자라며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고 제 손으로 제 미래를 만들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담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정수진 회장은 지우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이. 보호자는요? 출생 기록도 없고 제 이름도 보육원에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다만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맡겨질 때 함께 있던 물건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진이요? 정수진 회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네, 젊은 부부가 찍은 사진인데 여자분이 아기를 안고 계세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제가 성인이 되면 주겠다고 하셔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지우는 수줍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들이 제 부모님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정수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 전 그녀에게도 딸이 있었습니다. 생후 6개월의 작은 아기. 하지만 전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그 혼란 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정확히는 전 남편의 가족들이 아이를 데려갔고 그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20년간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딸.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회장은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면접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족 같은 기업 문화에 감동받았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가족이 없는 저에게 직장은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저를 필요로 하는 곳, 제가 속할 수 있는 곳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칼럼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문장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수진 회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칼럼은 잃어버린 딸을 생각하며 쓴 글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롤모델이 있나요? 제 어머니요. 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만난 적은 없지만 분명 계십니다.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를 어쩔 수 없이 보는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원하셨을 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당당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요. 정수진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회장님. 혹시 당신 보육원 이름이 사랑의 집이라고 했죠? 대전에 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남편의 가족들이 살던 곳이 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을 보육원에 맡긴 사람에 대해 들은 얘기가 있나요? 지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자세한 건 모르신다고 했어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신대요. 저를 맡기러 온 노부부가 울면서 하신 말씀이요. 정수진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이 아이 아버지는 강민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장민호, 정수진의 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면접을 중단하겠습니다. 정수진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던 철의 여인이 지금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모두 나가주시겠습니까? 잠시 지원자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비워졌습니다. 지우는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정수진은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생일이 언제죠? 5월 3일이요. 추정 생일이지만요. 2005년 5월 3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딸을 낳은 날이었습니다. 혹시 왼쪽 어깨에 작은 빨간 점 같은 게 있나요? 지우는 깜짝 놀라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건데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건가요? 네, 선생님들께서 그러셨어요. 혈관종이라고. 정수진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야. 처음으로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나 20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어. 5월 3일에 태어난 왼쪽 어깨에 작은 빨간 점이 있던 내 소중한 딸을.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너의 아버지 강민호와 나는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어. 시댁에서 넌 강씨 집안대를 이을 아이라며 데려갔고 난 너를 찾으려고 미칠 듯이 찾아다녔어. 하지만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호의 부모님이 너를 보육원에 맡긴 거였구나. 며느리도 아들도 다 싫어진 그들이 손녀마저 버린 거야.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그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 정수진은 급하게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20년간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고 지니고 다닌 사진. 바래고 낡았지만 소중히 코팅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부부가 웃고 있었고 여자가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육원에서 말한 그 사진이랑 똑같은 건가요? 그래야만 해, 제발. 정수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최근에 제 성인식을 앞두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휴대폰 화면에 뜬 사진,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정수진과 강민호,
그리고 작은 아기. 엄마. 지우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우야. 정수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간 그리워했던 그 온기,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자라 자신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지우도 울먹였습니다. 저 잘 자랐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딸로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였던 그리움, 아픔, 외로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비서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20년간 회장님 곁에서 일하며 그녀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두 사람은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면접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공정한 면접을 위해서라도 너를 뽑을 순 없을 것 같구나. 다른 지원자들한테 미안하잖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전 제 실력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 말에 정수진은 또다시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는 널 매일 보고 싶구나. 저도요, 엄마. 그럼 이렇게 하자. 넌 다른 회사에 지원해서 내 실력을 증명해봐. 그리고 정수진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 20년치 밥을 같이 먹어야 하니까. 네, 엄마. 그날 저녁 정수진은 오랜만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대전 사랑의 집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20년 전에 아이를 맡기셨을 겁니다. 김지우라는. 전화 너머로 원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어머님이신가요? 20년간 기다렸습니다. 네, 무슨? 아이를 맡기러 온 그 노부부 분들이 그러셨어요. 언젠가 젊은 여자분이 찾으러 올 거라고. 그때 이 사진을 꼭 전해드리라고요. 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며느리를 너무 괴롭혔던 걸 후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과 강제로 이혼시키고 손녀까지 빼앗았다가 결국 모든 걸 잃었다면서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만은 제대로 된 곳에 보내는 거라고. 정수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움만 가득했던 그 사람들도 결국 후회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진의 집. 20년 만에 모녀가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은 처음이에요. 지우는 수줍게 웃으며 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다음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뭘 좋아하니?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에 정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찾아보자. 엄마랑 같이. 네. 식사 후 두 사람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정수진이 20년간 모아온 지우의 부재를 채우려 했던 빈 앨범. 여기 이 페이지는 내가 첫돌이었을 때야. 사진은 없지만 엄마는 매년 너를 생각했어. 이제 채워갈 수 있겠네요. 함께요. 지우는 그날 찍은 셀카 사진을 뽑아 앨범에 붙였습니다. 첫 페이지는 오늘로 하는 게 어때요? 우리가 다시 만난 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다른 회사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지원 동기가 뭔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누군가에게 가치를 주고 싶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롤모델이 있나요? 네, 제 어머니입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났거든요. 어머니는 20년간 절 찾으셨고 저는 20년간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 멋진 이야기네요. 면접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정수진 회장은 회사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왜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 만에 내 딸을 찾았거든. 네? 정말이세요? 어제 면접장에서 만났어. 운명이란 게 정말 있나 봐. 정수진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말 두 사람은 함께 쇼핑을 나왔습니다. 지우야, 이거 어때? 엄마,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20년치를 한꺼번에 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야.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저를 20년 동안 어떻게 찾으셨어요? 정수진은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의 보육원을 다 찾아다녔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힘드셨을 텐데. 아니야.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 너를 포기하지 않는 것. 저도요,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믿고 싶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맞잡혔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정수진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댁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지. 약한 사람이었어. 지금은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이혼 후에 연락을 끊었거든. 너를 찾는 과정에서 한번 알아봤는데 재혼해서 외국에 나가 있다더라.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너를 지키려 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한테는 아버지니까 네가 원하면 찾아볼 수는 있어. 아니에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진짜 가족은 엄마예요. 20년간 절 찾아 헤맨 사람. 그게 진짜 부모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 두 사람은 함께 대전의 사랑의 집을 찾았습니다. 원장 선생님, 지우는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지우야, 그리고 원장은 정수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이시군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잘 키워주셔서.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아이가 워낙 씩씩하게 잘 컸죠. 원장은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이건 그때 함께 맡겨진 물건들이에요. 작은 베넷 저고리랑 은팔찌. 정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만졌습니다. 20년 전 직접 입혔던 그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봉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건 그 노부부분들이 남기고 가신 거예요. 언젠가 어머니가 오시면 전해드리라고요. 정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며느리였던 분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당신이 결국 아이를 찾으신 거겠지요.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요. 당신을 괴롭혔고 손녀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들은 우리를 떠났고 우리는 늙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소유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이 아이만은 제대로 된 곳에서 자라길 바라며 보육원에 맡깁니다. 언젠가 당신이 찾아주시길 빌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부디 이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강민호의 어머니. 편지를 읽던 정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움만 있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용서가 자라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정수진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후회했던 거야. 늦게나마 잘못을 깨달았어. 용서하실 거예요? 글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을 것 같구나. 두 사람은 보육원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서 20년을 살았어요. 이 나무 아래서 친구들이랑 놀고 저 벤치에서 숙제도 하고. 행복했니? 완전히 행복하진 않았어요. 항상 뭔가 빈 것 같았거든요. 지우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가 채워진 것 같아요. 몇 달 후 지우는 한 중견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정말? 축하해, 우리 딸. 정수진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워. 내 실력으로 이뤄낸 거야.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응원해 주셨잖아요. 이제 사회인이네. 어른이 됐어. 엄마 회사는 아니지만 언젠가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게요. 너는 이미 충분히 멋져.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은 요리할게요. 내가? 보육원에서 배운 거 있어요. 김치찌개는 자신 있어요. 첫 출근을 앞두고 딸이 차려준 밥상. 정수진은 행복했습니다. 지우의 첫 출근 날. 긴장돼요, 엄마. 괜찮아. 넌 잘할 거야. 정수진은 딸의 정장깃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전화해. 네, 그리고 엄마도 힘들 때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래, 이제 우린 서로 의지하는 가족이니까. 현관문을 나서던 지우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20년 만에 할 수 있게 된 말. 정수진은 딸이 떠나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주말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때로는 그냥 집에서 TV를 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제 회사 워크숍이 있어요. 그래? 재미있겠다. 가기 싫어요. 엄마랑 있고 싶은데. 하하, 친구들도 사귀어야지. 알아요. 근데 엄마가 그리울 것 같아서. 나도 그럴 것 같아. 근데 괜찮아. 돌아오면 되니까. 지우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20년을 돌고 돌아서 만났으니까. 만약 그날 면접을 안 봤다면? 그래도 언젠가는 만났을 거야. 운명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저녁마다 두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요리 앞에서 찍어요. 좋아, 하나, 둘, 셋, 찰칵. 엄마, 이번엔 엄마 회사 앞에서 찍어요. 여기서? 네, 언젠가 저도 엄마처럼 멋진 회사를 만들 거예요. 찰칵. 그렇게 앨범이 하나씩 채워져 갔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 엄마, 이 앨범 제목 뭐로 할까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 어때? 좋아요. 지우는 표지에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엄마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엄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20년간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없어도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매일 밤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이제 엄마의 품에서 잘 수 있어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엄마의 딸 지우가. 편지를 읽던 정수진은 또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행복해서, 내가 있어서. 저도요, 엄마.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그 온기를 느끼며 지우는 엄마에게 보육원 친구들을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엄마야. 와, 진짜 닮았다. 언니 엄마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친구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수진은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얘들아,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다 같이 저녁 먹자. 정말요? 그럼 너희는 우리 지우의 가족이잖아. 그날 저녁,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 친구들까지 챙겨주셔서. 당연하지. 너와 20년간 함께 해준 소중한 친구들인데. 5월 3일 지우의 21번째 생일. 하지만 엄마와 함께하는 첫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짠 케이크. 정수진이 준비한 3단 케이크. 엄마, 너무 큰 거 아니에요? 20년치를 한 번에 축하하는 거야. 케이크 위에는 21개의 초가 켜져 있었습니다. 소원 빌어.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호흡 불었을 때 정수진도 함께 빌었습니다. 우리 딸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엄마, 선물이 있어요. 지우가 꺼낸 것은 액자.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로 만든 콜라주였습니다. 우리의 첫 100일을 기념해서 만들었어요. 100일? 네, 다시 만난 지 100일이요. 정수진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우 사원,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퇴근 후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팀장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정말? 우리 딸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넌 할 수 있어 라고 해주셨잖아요. 아니야, 내 능력이야. 그래도 엄마가 믿어주셨기에 용기가 났어요. 전화 너머로 엄마의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축하한다, 딸. 헤헤, 좋아요. 이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어렸을 때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정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알아요. 엄마는 절대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지우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간 찾아 헤매신 거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지우야. 그리고 엄마,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왜 날 지켜주지 못했냐고. 정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엄마도 피해자셨다는 걸. 그리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고마워. 이해해줘서. 우리 이제 과거는 잊어요. 앞으로만 보고 가요. 그래, 함께. 지우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나중에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재단 만들고 싶어요. 정말? 네, 저처럼 가족을 찾지 못한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정수진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후원도 하고 네가 준비되면 재단 설립도 돕겠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리고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그날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다리 재단, 보육원 아이들과 가족을 연결하는 재단. 3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퇴근 후에는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정수진 회장은 회사를 더 키웠고 재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또 한 아이가 가족을 찾았대요. 정말? 몇 번째야? 이번 달만 3번째예요. 우리 딸 덕분이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절 찾아주셨기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익숙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내일 뭐해요? 특별한 일정은 없는데? 그럼 같이 등산 갈래요? 날씨 좋다던데. 좋지.
23년 전 정수진은 딸을 잃었습니다. 20년간 그녀는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3년 전 운명처럼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가족입니다. 면접장에서 시작된 기적, 20년의 그리움이 만든 선물.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20년을 기다려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분들께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운명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